피츠버그랑 시애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스터 프리뷰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요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모든 팀이 요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이 다른 게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뎁스 차트 확인하고 로스터 강약점, 그리고 이제 톱 영스터 3인,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 뭐 이제 요런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피츠버그 팽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매년 모으고 있는, 사실 이제 크로즈비, 말킨, 그 다음에 르탕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선수들이 시대를 마감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피츠버그는 이제 그 전에 결국은 우승컵을 하나 더 들자라는 그 목적성을 띠고 지금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뭐 카일 두바스라는 이름 있는 명망 있는 GM을 영입을 하면서 또 미래를 생각을 해보는 그림을 가졌기는 했지만 카일 두바스가 결국은 그렇게 썩 예,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피츠버그 펭귄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뒤에 이제 끄트머리를 살짝 붙이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세대 최고 슈퍼스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세대의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하면 결국 이제 크로즈비랑 말킨이죠. 물론 이제 르탕도 이제 프랜차이즈 내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리그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르탕을 넣긴 좀 그렇긴 하죠. 지난 세대 최고의 선수로는. 근데 이제 크로즈비랑 말킨은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지난 세대.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난 세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0506 시즌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이제 시대 마무리니까 지난 세대라고 이제 제가 그냥 표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요 두 명의 선수가 조만간 계약이 다 만료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0506 시즌 이후로부터 정규 시즌 포인트 랭킹을 줄을 지어 보면은 요렇게 세 명이 1등, 2등, 3등입니다. 정말 불세출의 스타들이죠. 크로즈비 선수가 1687포인트, 오베치킨 선수가 1623포인트, 말킨 선수가 1346포인트. 이렇게 이제 1등, 2등, 3등이 정규 시즌 포인트 누적 랭킹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포인트 랭킹 같은 경우에도 크로즈비, 말킨, 쿠체로프. 쿠체로프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크로즈비 201포인트, 말킨 선수 180포인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최고의 선수들, 왜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과정에서. 그리고 피츠버그가 이제 0506 시즌부터 지금까지 주요 성적을 보시면 디비전 1위 5번 했고 디비전 2위 7번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탠리컵 3번 먹었고 스탠리컵 결승도 4번이나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성적까지도 확실하게 찍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선수들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인데 당장 올 시즌부터 이제 말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에 크게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 펭귄스가 별로 이제 크게 생각을 두지 않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이제 조만간 크로즈비도 이제 계약이 만료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명의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런 이 세대를 짊어지고 간 슈퍼스타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요것도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팀을 고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제 크로즈비 말킨이랑 이런 식으로 은퇴를 하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팀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피츠버그는 최근 4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두 번이나 굉장히 크게 부활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오 르미에 선수랑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가 이제 주축으로 활약을 했어가지고 이제 1990년대 최고의 팀이 피츠버그 펭귄스 그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2연패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르미에 시대가 끝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크로즈비 선수를 뽑고 이제 크로즈비 선수랑 말킨이랑 플레일이랑 스털이랑 이런 선수들이 주축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한 이후로부터 또 한 20년 정도를 피츠버그는 최강의 팀으로 구성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크로즈비랑 말킨 르탕 이런 선수의 설령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부활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두어 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 과정에서 피츠버그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색깔, 그죠? 색깔로서 팀을 정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요 팀 색깔이 마음에 들어. 뭐 그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피츠버그 프랜차이즈는 검정색, 노란색이라는 팀 컬러 코드를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공유를 하는 팀이거든요. 뭐 파이어리츠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냐? 스틸러스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NBA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팀 컬러 코드가 기본적으로 노란색, 검정색 이런 느낌으로 고정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메이저 4대 스포츠 통틀어서 이 코드를 거의 비슷하게 공유한 팀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츠버그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통일성 가져가시는 부분에서는 당장 뭐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어스는 주황색인데 세븐티식서스는 파란색 빨간색이 메인이고 그다음 필리스 같은 경우는 흰색 빨간색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코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일관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매력이 있다. 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길게 했네. 지난 시즌 성적과 올 시즌 뎁스 차트를 확인을 해볼 텐데 지난 시즌도 애매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34승 36패 12연장패 승점 획득률 48.8%였었고요. 메트로 디비전 7위에 끝나게 됐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242득점 18위 그리고 이제 실점은 287실점 하면서 29위에 피츠버그 펭귄스 역시 뭐 지난 시즌도 그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뭐 사실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제 팀에 큰 공헌을 한 선수들을 우승을 뭐 생각을 하고 팀을 운영을 하는데 그 근처에 가기도 힘든 이제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라인업은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크로즈비랑 라켈 그리고 이제 말킨이랑 러스트를 큰 줄기로 묶었습니다. 1, 2라인에 이렇게 이제 좀 줄기로 묶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라켈, 러스트, 크로즈비 이런 라인도 경기력이 좋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말킨 라인에서의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매그로티 솔직히 1라인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타랑 매그로티가 뭐 1, 2라인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번에 뭐 만타를 영입을 했죠. 만타 같은 경우 뭐 사이즈 크고 그다음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워낙 또 생각보다 이제 좀 스킬, 기술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러스 선수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든가 말킨도 마무리 능력 좋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킨이랑 러스트를 같이 묶은 이유는 뭐 말킨이 요즘에 이제 또 스피드라든가 활동량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이유이기도 하고요. 3라인의 노백이랑 토마스 시노는 사실 뭐 내슈빌에서도 조합을 많이 맞춰봤던 선수들이죠. 물론 이제 토마스 시노는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역할을 수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피츠버그 들어온 이후에 지금 라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노백이랑 그냥 이제 뭐 다 조합을 많이 맞춰봤었던 그런 그림으로 가고 이번에 영입한 브라우저 선수 사이즈 굉장히 크고 직선적이고 피지컬 플레이 잘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뭐 노백 선수의 조금 요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이제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4라인의 케빈 헤이즈, 블레이크 로저트, 덴턴 하이는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딱 봤을 때는 센터 뎁스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전력이 나빠 보이지는 않죠.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전력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플레이오프를 못 갈 정도로 처참한 뎁스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는 클리프턴 칼손 그리고 피커링 르탕 그레이브스 알렉스 에프 이제 이렇게 이제 탑 6를 만들어 봤습니다. 피커링 선수가 어쨌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탑 6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냥 명성치대로라고 들어가면은 그냥 그레이브스랑 르탕이라든가 아니면 그레이브스랑 칼손 이렇게 이제 묻겠지만 그레이브스가 사실 칼손 르탕 그 둘 어느 선수랑 조합을 맞춰도 사실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피츠버그 펭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데는 그레이브스의 부진도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에 뭐 뉴저지 있을 때랑 그때 있을 선수랑 완전히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알렉스 F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덤바보다 위에 넣은 이유가 사실 덤바는 지금 기량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하기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쓰기는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피커링이 여전히 좀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경기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그냥 피커링을 3라인으로 쓸 바에는 마이너로 내려가지고 1라인에 쓰는 그게 사실 더 낫잖아요. 그런 그림이 되면 사실 덤반 들어올 수 있는데 덤바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렉스 F 선수를 3라인 사실 알렉스 F 같은 경우에는 캡스, 뎁스, 워싱턴이 작년에 누구냐 수비 보강한 자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로이라든가 그리고 치크런 이런 선수들한테 밀린 거지 사실 그렇게 3라인 수비수로서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레이브 선수 옆에 집어넣어가지고 3라인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르탕이랑 피커링. 칼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즐리 같은 좀 이제 좀 작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공격 기여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선수랑도 이제 좀 좋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프턴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칼손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요즘에 스케이팅 게임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또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골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로우스 선수가 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일단 어쨌든 자리가 뭐 기회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새 감독 체제이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이제 기회를 초반에 좀 받아보다가, 근데 이제 지금 또 지금 체제에서도 자리가 만약에 정신 못 차린다? 나중에 뒤에 그루바우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지만은 더 이상 이제 자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자리를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 백업으로서 실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이전에도 네덜코비치니까 뭐 좀 자리가 무너져도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번에도 그런 느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로스가 과연 올해는 풀타임으로 어떤 느낌? 근데 실로스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밴쿠버에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1군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실로스가 기대치를 피츠버그에서는 좀 터뜨릴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로스터 장단점 보고 넘어갈 텐데, 역시나 공격 선수층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까 이제 뎁스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격에서의 선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부 라인에서도 대부분 10골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요. 이제 그죠? 여기서 보셨겠지만 브라조, 노백, 토머시노, 하이넌, 헤이즈, 블레이크 로조트까지 뭐 3, 4라인 모든 선수가 10골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바라보셔도, 그렇다고 해서 1, 2라인의 파워가 약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크로즈비, 라켈, 마이클 러스트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강력한 힘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또 강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NHL에서 최다 10골 이상 보유를 했었던 팀은 위니펙, 몬트리올, 콜로라도, 이렇게 이제 세 팀이 10골 이상 득점한 선수를 12명을 보유했거든요. 근데 피츠버그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많다도 풀시즌 뛰면은 10골 이상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 매그로티도 물론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 곱하기 10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조금은 불안한 부분은 역시나 수비 경기력입니다. 뭐 공격은 이제 그냥 이제 선수들이 그냥 뭐 부상이 별로 없고 그냥 무난하게만 돌아가면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비진에서 수비 경기력이 이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칼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죠? 작년에도 뭐 50포인트 이상 뽑았고, 뭐 기본적으로 사실 어느 시스템을 가도 칼송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한 10, 40에서 15, 50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그냥 그대로 나왔고,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르탕도 조금 이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왔고요. 물론 이제 칼송도 떨어졌습니다. 전성기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브스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수비진의 명성치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편이죠. 그죠? 칼손, 르탕, 덤바, 그레이브스 뭐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탑4에서 탑6까지 쭉 분포가 되니까 뭐 이제 NHL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꽤 명성치가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죠, 다들. 하지만 한 5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라고, 확실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전에 이 스쿼드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빈틈이 많이 노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칼손이랑 르탕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 문제 커버,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골치 많이 아프죠. 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말씀드리면 백스케이팅에서 이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수비 상황에서 이제 이 트랜지션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많고요. 르탕 같은 경우에는 발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수비 판단이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발이 굉장히 느려졌다라는 거. 한 1, 2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발이 많이 느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덤바랑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기량이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그레이브스 마찬가지고 덤바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바라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슈팅 허용 관련해서 피츠버그 펭귄스가 이제 이 경기당 30.1개 슈팅을 허용을 했고, 이거 리그에서 29위였고, 그리고 이제 고득점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194개를 허용하면서 이거 리그 27개였습니다. 리그 27개가 아니라 리그 27위였습니다. 이만큼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진해도 만약에 골텐딩이라도 좀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텐딩이라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비가 이 모양 이 꼴이면 골리도 잘 나올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안 좋습니다. 피츠버그의 골텐딩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바라보시더라도 해도, 그러니까 수비진이 큰 삽질을 한다라고 해도 정말 뒷문이 확실하게 잠기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 수비진에서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라는 게 더 큰 데미지로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수들이죠. 작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매그로티, 그리고 피커링, 그리고 벤저민 킨들, 요렇게 이제 3명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매그로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NHL 레벨에서 작년에도 결국 자리를 못 잡았어요. 작년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자원이었는데 자리 못 잡았고, 윌크스베리에서 이제 14골 25어시스트 올려줬습니다.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슈팅, 그리고 에너지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이런 느낌의 파워포워드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커링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퍼군반, 그리고 공수 판단력에서 돋보이는 이런 모습, 어떻게 공수 겸장해가지고 한 1, 2라인급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벤저민 킨들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윙 자원이고, 지난 시즌 캘거리에서 NHL 캘거리가 아니라 그죠? WHL 65경기에서 35골 64어시스트를 올렸고요. 공수 리딩, 그리고 패싱, 슈팅 같은 부분에서 이제 겸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비적인 리딩이도 나쁘지 않은 과정인데, 패싱이랑 슈팅력이 이제 좀 둘 다 겸비가 된 이런 이제 득점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좀 잘 크게 되면은 탑 6라든가 미들 6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못 큰다라고 해도 이 탑 3 자원들은 제 생각엔 로스터 중간 자원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은, 공격수가 12명, 그죠? 일반적으로 수비수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공격수 기준에서는 한 4에서 한 8번 정도의 공격수, 그죠? 한 그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4에서 9번이구나. 4에서 한 9번 정도. 그리고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한 2, 3라인 정도.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쪽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사실은 피츠버그는 빌 조농 이번에 뽑았죠, 그죠? 투웨이 공격수, 그리고 빌레 코이브넨 선수, 굉장히 영리하고 공격 주도를 잘하는 윙어 요 선수고요. 해리슨 브러닉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수 리딩도 좋고,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약점이 없는 전체적인 좀 육각형 유형의 수비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수비 자원도 있고, 윌리엄 호커프 선수 이번에 뽑았죠. 사실 이것들이 좀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득점력이라든가 파워 포워드, 이제 이런 부분, 득점력이 이제 이 슈팅에 굉장히 매력적인 파워포워드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요런 이제 젊은 자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좀 하위권을 최근에 좀 들어오면서 픽도 좀 받아왔고, 그런 부분에 좀 좋은 자원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급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준수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A급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한 7명 정도는 A급 이상의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자원들을 이렇게 이제 보유를 이미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드래프트에서 결과적으로는 S급 자원만 좀 충원을 하면 어린 선수들로도 금방 또 팀을 확 꾸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피츠버그의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피츠버그가 말킨이랑 크로즈비랑 르탕 이런 선수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좀 하위권을 한 1, 2년 정도 맴돌아가지고 정말 상위 지명권을 몇 장 받아오고 해가지고 S급 탤런트들을 몇 명 더 충원을 하잖아요. 그럼 또 금방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젊은 준수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요약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저는 브라이언 러스트 선수와 왜 안 적었지? 브라이언 러스트랑 누구냐? 리카르드 라켈 둘 다 이제 그냥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브라이언 러스트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브라이언 러스트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러스트는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23-24 시즌에도 28-28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71경기에서 30-30을 찍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요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 선수는 결국 이제 부상이 문제인데, 부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금 이제 트레이드 썰이 좀 있는 선수들이 있죠. 결국 이제 라켈이랑 러스트. 왜냐면 피츠버그는 좀 수틀리면은 이제 좀 덜어내면서 좀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좀 좋은 성적이 안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은 브라이언 러스트랑 리카드 라켈 뭐 둘 다 팔 수 있는 뭐 한 명씩 팔든가 둘 다 파는 그런 상황도 사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왜 러스트를 선택을 했냐라고 하면은 브라이언 러스트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에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거부권이라든가 이동 거부권을 포함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이언 러스트는 그 조항이 없고요. 라켈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8팀 거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진 않은데 그래도 조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사실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부분에서는 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이 또 차이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팀 입장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쪽이 러스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켈의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한 풀 첫 시즌은 굉장히 잘했고 두 번째 시즌은 별로였었고 지난 시즌은 또 이제 경기력이 회복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팀이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한 30, 30을 쭉어주는 그림이었고 라켈 같은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함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러스트를 다른 팀들이 이제 러스트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스트가 만약에 정말 이제 그리고 생각보다 컨텐더 팀이 스코어링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러스트 같은 유형의 자원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만약에 러스트가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성적이 올 시즌 나와가지고 팀을 떠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해도 굉장한 리턴을 또 선사를 해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러스트 선수의 활약이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이제 팀이 더 잘 굴러가기 위해서도 러스트 선수의 활약은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킨 선수의 이런 카운터 파트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피츠버그 내용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가만히 바라보면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동시에 이렇게 주는 피츠버그이기는 하거든요. 과연 이제 어느 쪽이 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정말 뭐 남은 기간 동안 확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피츠버그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플레이오프로 막 진출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고 플레이오프만 진출하면 일단 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또 베테랑들이 또 노련미로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뭐 당장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마샹 선수 보셨듯이 그런 그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일단 피츠버그의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도 일단 이제 올해부터 말킨 선수의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올 시즌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피츠버그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시더라도 올 시즌 피츠버그의 결과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피츠버그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